안녕하십니까.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6장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미분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수로감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거 그림 그릴 줄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삼각함수, 풀이의 급수 할 때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세 번째 장은 복소수였습니다. 자, 실수상에서 그릴 수 있는 것과 복소수상에서 그릴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복소수를 배우게 됐었고요. 또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풀이의 급수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배웠었던 거고요. 4장은 미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분을 배우고 5장에서 적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6장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건데, 결국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번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미분 방정식은 공학, 물리학, 경제학 등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미분 방정식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표시가 되고, 또 이것을 배우는데 한 학기를 배우는 정도로 범위가 넓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거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있더라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미분 방정식의 해, 결국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미분 방정식,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공학에 미분 방정식이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미분 방정식을 분류한다. 분류하면 그 각각 분류된 거에 따라서 해법이 다르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초기값과 경계값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과 완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동차가 있고 비동차가 있겠죠. 비동차가 있는데, 비동차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겁니다.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은 다음 절에서 배워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분, 도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미분이 한 개 이상의 미분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사실은 잘 보시면 이 미분에 하나 들어있죠. 자, 이거를 같이 쓴다면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x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겠죠.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y 미분. 요건 이렇게 되면 방정식이 되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미분 두 번 되어 있는 것이 들어있는 미분 방정식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도 있고 한 번도 있는 한 번과 두 번이 다 들어있는 그런 방정식이라서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미분한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이긴 하지만 미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은 아니다. 결국 미분한 게 있으면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미분 방정식. 자, 독립변수가 하나뿐인 미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들이 대체적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를 미분한 거 플러스 x, y의 4제곱 코사인 y, 이렇게 이제 미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 독립변수가 하나예요. 독립변수가 뭐냐면 x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하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종속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상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편미분에 대해서 사실은 앞부분에 있었을 건데 그걸 생략을 했습니다.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만약에 독립변수가 x, y고 종속변수가 종속이 z라고 했을 때 x로 미분하는 거, y로 미분하는 거. 이럴 때는 뭐냐면 라운드 x로 미분하거나 라운드 y로 미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편, 이게 한쪽 편이라는 얘기고 파티셜 뭐 이런 걸 따서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급하는 건 상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D라고 안 쓰고 라운드 이렇게 A를 이제 이렇게 A 모양의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독립변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 편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요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미분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두 번 미분할 때는 이렇게 쓰고 아니 이게 아니죠. 세 번 미분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뭐 네 번 미분할 때 이게 네 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y에 가로 열고 4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건 네 번 미분했다는 얘기죠. 또는 dx분의 dy 이렇게 이게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만약 두 번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dx의 제곱분의 d제곱 y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요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만약 n번 미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럼 이거랑 그냥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독립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굳이 x로 미분했다는 얘기를 안 써도 돼요. 요것만 표시만 하면 아 미분을 n번 했구나. 뭘로? x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걸로 미분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뭐예요? x로 3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y의 3개 도함수다. 3개 도함수다. 요거는 뭐냐면 한 번 미분한 것을 5제곱 한 겁니다. 제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dx분의 dy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5번 곱해졌다는 얘기죠. 요런 거는 뭐냐면 곱하기를 5번 했다는 거지 그 몇 번 미분했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한 번 미분한 거를 5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한 번 미분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일계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차수가 아닙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해야 돼. 이거는 이걸 3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2계도함수예요. 2계도함수. 요거는 3계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그거 3번 미분한 걸 4번 곱해줬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 개수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도함수의 개수는 가장 큰 값을 우리는 그걸 개수라고 한다. 이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정의에 의해서 각 항의 도함수의 개수가 가장 큰 것을 우리는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뭐예요? 3번 미분했잖아요. 그죠? 3번 미분했고 여기서 한 번 미분했습니다. 이랬을 때 요 왼쪽에 있는 각 항의 도함수의 개수는 얘를 3번 미분했으니까 3개 아까 얘기했죠. n개 도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3이 되고 요거에 의해서 1이 됩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미분 방정식 개수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한 개가 아닌 거죠. 여기에서.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돼요? 개수 여기도 개수 미분 이게 n개도 함수죠. 여기도 미분 n개도 함수. 근데 여기서는 n개가 얼마예요? n이 4고 여기는 n이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수는 뭐예요? 4와 1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2계도 함수가 있고 여기는 1계도 함수죠. 1계도 함수 세제곱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이 2니까 개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뭐예요? 여기 2계도 함수, 여기는 3계도 함수니까 여기 개수가 3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dx분 dy로 보여야 되죠. 안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때는 그냥 바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dx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도 dx로 나누고 오른쪽에 dx 나누는데, 오른쪽에 dx 나눠봐야 소용없고, 여기 나누면 x의 세제곱 곱하기 dx분의 dy가 되고, 마이너스 y의 4제곱, 여기는 dx분의 dx인데 약분되니까 없어지죠.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미분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이게 뭐예요? 1개죠, 1개. 그래서 1개 도함수, 즉 개수가 얼마예요? 1이라는 얘기죠. 아까는 이제 개수를 배웠습니다. 몇 번 미분했느냐, 이게 이제 개수고. 그럼 차수는 뭐냐면 그거의 거듭 제곱의 횟수를 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제 13-3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수를 결정하는 도함수의 거듭 제곱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개수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는 4개죠. 4. 개수가 4예요. 그럼 그때 차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차수는 얘는 뭐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수가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얘 2개고 얘가 1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개수는 얼마예요? 2가 되는 겁니다. 개수가 2가 되니까 2가 되는 애의 거듭 제곱이 얼마냐? 3이죠. 그러니까 차수가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6개고 여기는 1개니까 그럼 개수는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그럼 6이 되는 요거의 거듭 제곱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차수가 얼마다?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3개고 여기는 2개니까 결국은 3개의 거듭 제곱이 얼마가 돼요? 4죠. 그러니까 차수가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 정의를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잘 보시면, 이제 요거는 다 뭐예요? 미분이죠, 미분. 미분인 거는 내버려두고, 그 앞에 있는 형태, 요 앞에 있는 형태, 이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요 앞에 있는 애들이, 이제 사실은 오늘 방정식에 3x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차수고 요게 개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수를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그 미분한 거 몇 번 미분했는지 그걸 개수로 본다고 했죠. 여하튼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하기가 좀 틀린데, 여하튼 요거 미분에 대한 앞에 있는 요거가 여기 지금 쭉 있죠. 요것이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을 때, x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 y를 비롯해서 이 미분한 것들의 차수가 1이다. 즉 거듭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래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란 뜻이에요. 직선. 자, 직선의 특징이 뭐야? 다 1차식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수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제 13-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각각의 y의 미분 되어 있는 앞부분이 뭐 이건 1이죠, 1. 여기는 4고 여기는 뭐예요? 상수항인데 상수항 자리에 보니까 x로만 이루어졌죠. 이거는 x의 뭐 제곱, 세제곱 이건 상관없습니다. 요거에 있는 차수는 우리가 선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y 입장에서 x만 이루어진 거는 그냥 하나의 상수점,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기 미분했던 자리가 차수, 아니 요거는 빠지는 거죠. 아니 요것도 포함되는 거죠. 요거 차수가 1이죠. 즉 거듭 제곱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fx예요. fx 자리에 사인이 들어있죠. x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인 함수라고 새로운 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이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안 돼서 비선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이 결국은 뭐예요? 요것이 x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x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선형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x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선형이 되는 겁니다. 선형의 조건 요거죠.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걸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y 미분에 대한 거에 앞에 있는 애들이 x로만 이루어져 있죠. 여기도 x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기 상수 여기 상수 자리가 fx인데 fx도 뭐예요? x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sin x도 x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선형이 되는 겁니다. 선형.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비선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y가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뭐예요? 차수가 지금 2죠. 그래서 얘는 비선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구간 i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함수 f에 대해서 f를 미분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이 f는 우리는 미분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3x 플러스 5y는 뭐 10이다 이랬을 때 10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있을 때 요거의 해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해서 원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1,1 즉 x는 1이고 y는 1이라고 하는 애가 요 방정식 해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대입을 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해를 구하려가 아니고 지금 해를 주어지고 이게 해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은 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고 뒤에 가면 해를 진짜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얘 이제 13-5번 여기서는 y를 요걸로 줬는데 요걸 한번 미분해 보죠. 그러니까 dx분의 dy는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니까 곱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바로 뭐가 돼요? 2x 더하기 x 2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x의 2x 마이너스 y 자리는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x 2x 그 다음에 빼기 2x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앞에 거 이렇게 없어지고 뒤에 것도 없어지니까 결국 0 등호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것이 이 미분 방정식이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거를 보시면 y가 사인이네요. 그죠? 그럼 사인을 미분해 보죠. 자, 사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인을 미분한다. 그러면 코사인 x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그래서 항상 사인 코사인 나오면 이거 4개를 딱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4개? 뭐라고 써요? 인싸는 마주보고 그러면 그 얘기는 코는 그냥 싸라는 얘기죠. 4개의 식을 써놓고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하튼 요걸 갖고 두 번 미분해 보자.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을 미분하는 거 코사인 2x에 요 안에 있는 애도 미분해야죠. 그럼 곱하기 2가 돼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2x에 곱하기 요 2가 있었다고 또 여기서 2를 나오니까 2. 그래서 여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4 마이너스 4 사인 2x가 되고 더하기 4 y 값은 뭐 이거죠. 사인 2x가 되잖아요. 이 두 개는 서로 상쇄되니까 0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0이 맞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니까 얘도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자명한 해와 비자명한 해가 있습니다. 자, 자명한 해는 쉽게 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쉽게 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명하다, 트리비얼하다. 즉, 누가 봐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여진다. 이게 해인 것을. 그러면 자명한 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수함수
y는 0은 미분 방정식 해가 되면 y는 0은 미분 방정식의 자명한 해가 된다.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애들도 해가 되면 그때는 자명하다. 이거는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계산을 해야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애를 비자명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해와 특수해가 있습니다. 자, 임의의 상수 C를 포함한 미분방정식 해를 그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가 들어있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그 상수가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미분 방정식은 이 상수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다 그 해가 된다면 그 상수 값이 어떤 값이 되든 0이 돼서 된 거기 때문에 다 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C를 포함한 해가 이제 그거에 해가 된다면 이건 일반해라고 하고, C를 포함하지 않는 것, 즉 C가 0인 것을 가지고 해가 됐을 때 이걸 특수한 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코사인 x가 1이다 이러면 x값은 뭐예요? 사실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성립하죠. 그렇지만 또 뭐가 있어요? 2n 파이 플러스 0 되죠. 그럼 요 n에 따라서 계속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해가 돼요. 이거를 우리는 특수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사이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값들 중에 해가 되는 것을 특수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실수상에 모든 이제 파이 가능한 파이에서 언급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를 우리는 일반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y는 0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되면 자명해. 이게 너무 쉽다 이거죠. 그리고 y가 0이 아닌 해를 구하면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비자명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미분으로 인해서 상수도 미분하면 0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해가 무진장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C를 포함하면 일반적인 해다. C를 포함하지 않으면 특수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말로 설명해서 좀 어려운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y는요 어떻게 돼요? y는 0인데 한 번 미분하면 또 0 되고 두 번 미분하면 0 되죠.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0 플러스 9, 그다음 y가 얼마예요? 0이죠. 당연히 0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아까 자명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명해고, 이게 아닌 것들은 비자명해인데 이게 자명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일반의 임무 이제 증명을 하고 했잖아요.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입했을 때 해가 되면 일반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상수가 딱 들어있잖아요. 이 상수가 있으면 일반해라고 했고,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수해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보죠. 그럼 두 번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C는 그대로 가고,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3x, 그 다음 요거 안에 있는 애 미분하니까 3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있으면 마이너스 3 C 사인 3x가 되는 거죠.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c 앞에 빼주고, 사인 미분했을 때는 코사인 3x 안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3이 돼요. 결국 요거는 마이너스 9c 코사인 3x가 됩니다. 대입을 하죠. 마이너스 9c 코사인 3x 플러스 9, y는 뭐예요? c 코사인 3x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결국 0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해가 돼요. 그러면서 c가 들어있으니까 일반해라는 얘기죠. 뭐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언급을 하는 거고, 실제 이런 문제는 출제는 하진 않죠. 자,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문제를 내겠죠. 자, 여기서도 한번 보죠. 요건 C가 들어있으니까 일반일 거고, 자, 그러니까 이 C가 어떤 값이 들어가 상관없어요.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 보죠. 자, 집어넣기 위해서 한번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c는 그대로 쓰고 2의 4x 요거 미분하니까 4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4c 2 4x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 앞에 나가는 것 때문에 16 c 2의 4x가 되겠죠. 이제 그 이유는 요 4c에다 여기 미분해서 4가 생긴 걸 앞에다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건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대입을 한번 해보죠. 대입을 해주면 16c 2의 4x 빼기 4 곱하기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4c 2의 4x는요. 요거랑 이거 빼주니까 0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값 문제와 경계값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서로 다른 상수고, 뭐 이거 구간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2개, 그리고 차수는 1차,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ya를 알파1, 그러니까 미분한 것을 알파2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만족하는, 왜냐하면 일반해가 있기 때문에, 일반해라는 얘기는 해가 무진장 많아요. 그중에 그 무진장 많은 해 중에 어떤 특정한 값을, 특정한 해를 찾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초기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초기 조건을 이렇게 이 두 개를 제시해 줬을 때, 그거에 의해서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하면 이건 초기값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거는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에 같은 값을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y의 a하고 b 다른 값을, a와 b가 다르죠. 다른 값을 집어넣어서 조건을 제시했다. 그때 우리는 경계 조건이라고 하고, 이 경계 조건을 가지고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할 때 경계값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용어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기값 문제를 풀으라고 되어 있어요. 초기값 문제를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결국은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일계도함수잖아요. 일계도함수. 일계도함수이기 때문에 요거의 값이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일계도함수라서. 자, 여기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어떻게 풀면 돼요? 자, 이거의 해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C 값을 정하란 얘기예요. 사실은 C의 값을 구하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2, 다시요. 4,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y를 미분했을 때 c에 2에 4x 요거 한번 미분해 주니까 4, 그래서 4c 2에 4x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4c 2에 4x 빼기 4 곱하기 c에 2에 4x 0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지?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뭐예요? 요것은 요거의 일반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만 그렇게 된다는 걸 좀 보여준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요? 요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해를 이미 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반해가 아니고 특수해. 즉 값이 주어진, 일반에는 C가 들어있는 해인데 그 해가 말고 C 값이 결정된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는 C에 2에 4 곱하기 0이죠. 요거는 1이 되니까 C가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2에 4x가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요 미분 방정식 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값 문제인데 여기 0의 값을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얘가
일개도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죠. 당연히 이것이 이거의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까처럼 저희가 이거를 두 번 미분해서 여기 식에 대입해주면 당연히 해가 됩니다. 이게 증거가 성립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계가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경계가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y 함수에 알파와 y 함수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이 조건을 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 대입해주면 끝나요. 0을 집어넣으니까 1은 C1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죠. 코사인 C2에 코사인은 뭐예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2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Y값이 2인데 C1에 사인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8분의 파이가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리고 더하기 C2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돼요. 얘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없어져요.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C1은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이게 일반해 중에 C1와 C2 값을 결정해 줬죠. Y는 1, 뭐 1은 쓰나 많아죠. 그러니까 Y는 sin 4x 더하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봤죠. Y는 C1이 얼마예요? 여기 2잖아요. 그러니까 2 sin 4x 그 다음에 C2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그냥 써주면 되죠. 코사인 4x가 요 방정식, 미분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죠. 무슨 해? 특수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미분이 이런 fx와 gx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이걸 변수를 분리해서 문제를 푼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걸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fx를 여기다 놓고 요 gx하고 요 dx를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자리를 바꾸면 얘는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가는 거죠. 그래 놓고 양쪽에 인테그랄 적분을 구하면 돼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y dy 요 dx 이쪽으로 옮기니까 x의 세제곱 dx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양쪽에다 인테그랄을 붙이면 y dy는 인테그랄 x의 세제곱 dx가 되는 거고 요건 어떻게 돼요? 2분의 1 y의 제곱 플러스 c가 있죠 사실은. 여기도 4분의 1에 x의 4제곱 플러스 c2가 있습니다. 양쪽이 4를 곱해주죠. 그러면 2y의 제곱 이쪽 넘어가고 x의 4제곱 여기에 4가 곱해 여기에 4가 곱해지는데 그걸 합치면 결국 새로운 c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책에서는 뭐 4분의 x의 4제곱 빼기 2분의 y의 제곱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c는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c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주는 거니까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4 dy 마이너스 y 플러스 3 dx죠. 자, 그 다음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 플러스 3분의 dy 여기는 x 마이너스 4 dx가 됩니다. 양쪽에 인테그랄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분모가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는 빼주고 분모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ln y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ln x 빼기 4가 됩니다.
플러스 상수가 있으니까 C를 써주면 되고요. 뭐 이거 좀 이쁘게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그러면 ln x 빼기 4 더하기 ln y 더하기 3 더하기 c는 0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분령은 그러니까 x끼리 y끼리 분리해 준 다음에 적분만 해주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쪽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dy는 2x dx가 돼요. 양쪽 인테그럴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y는 결국은 위에는 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고 이거의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해 0을 집어넣고 y에다가 5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5는 0의 제곱 플러스 c니까 c가 얼마가 돼? 5가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y는 뭐가 돼? x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했던 초기값을 집어준 거니까 이건 초기값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돼요? dy이고 여기 y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얘는 이쪽으로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분의 x dx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인테그랄 dy는 인테그랄 요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해놓고 빼기 1 해주면 되죠. 그래야 여기가 분자 x만 남죠. dx.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y는 요거는 뭐예요?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인테그랄 해주면 요거 때문에 x가 되고 빼기 얘는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상수 c가 됩니다. 여기 지금 x도 1, y도 1인 값을 넣어주는 거죠. x가 1일 때 y가 1인 값을 넣어주면 1은 1 빼기 ln 2 더하기 c가 돼요. 얘는 없어지니까 결국 c는 뭐예요? ln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분 방정식 해는 어떻게 되느냐? y는 x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플러스 ln 2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 합칠 수는 있어요. 합칠 수 있는데 뭐 한번 합쳐볼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y는 x 요걸 먼저 쓴 거예요. ln 2 빼기 ln x 마이너스 1이죠. 아니 x 플러스 1. 그러니까 로그에서는 빼기는 뭐예요? 나누기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언급을 해주면 x 더하기 ln 이렇게 쓰면 안 되죠. ln에 넣고 x 플러스 1분의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예, 책에는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편미분의 형태가 들어있는 미분 방정식인데 그거는 스킵을 하고요. 다음 시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